해주고요. 자, 그래프로 우리 최저 토픽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토픽 리절트, 그 다음에 우리 트랜스 뮤트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트랜스 뮤트는 기존 값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값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뮤테이트는 기존 값 위에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기존 값을 에다가 옆에다 붙이는 개념이고요. 트랜스 뮤트는 기존 값을 없애고 우리가 구한 새로운 값만 저장하는 개념으로 쓰는 게 트랜스 뮤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K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워 너바 바운드, 우리 로워 바운드는 L 바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값을 받아왔죠. 여기 보면 L 바운드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지듀얼 해주시고요. 맵 언더바 dbl, 자, 여기서 우리 레지듀얼 요 값하고요. 우리가 표시해 줄 때 this portion 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옵션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emantic, 그 다음에 semantic coherence 이 값을 우리가 map underbar dbl 정리해 주시고요. semantic coherence 값을 가져다가 우리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held out 언더바 likely map dbl 해주고요. 이발 held out 값을 쓰고요. did held out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값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정리가 됐습니다. K가 있을 때, 즉 5개일 때 로어 바운드 값이 나오고요. 레지듀얼 값, 시멘틱, 코어런스 값, 헬드 아웃 라이클리후드 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이 값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 중에 로어 바운드하고 레지듀얼은 낮은 게 좋고요. 시메틱 코어런스하고 헬드 아웃 라이클리는 높은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까지 계산한 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우리가 gg 플롯, 먼저 gather를 이용해서 우리 매트릭 해주고요. 그 다음에 value 마이너스 k 값을 이용해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와이드 형태를 우리가 롱형 형태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와이드 형태를 롱형 형태로 바꿔주고요. 자, 요거를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gg 블러.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테틱, 그 다음에 x 값은 우리 k,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 밸류. 자, 밸류 값은 여기 보면 대문자입니다.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다 앞에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요. 그 다음에 컬러 값도 여기 보면은 매트릭. 그래서 매트릭인데 R이 빠졌네요. 매트릭. 자, 매트릭. 여기도 매트릭.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플러스 해주시고, 우리 지오메트릭 언더바 라인을 이용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1 값을 주고요. 우리 레전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show.legend 값은 우리 f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이 하나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4개니까 4개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해주고요. facet 랩을 이용을 해서 우리 매트릭 값으로 구분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해주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데 이 값을 우리 y 값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y 값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놔주면 이 y 값들이 왼쪽이 통일돼서 나와서 낮은 값 높은 값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케일을 우리 프리로 바꿔주겠습니다. 프리 언더바 y로 해주면 y 값들이 여기 별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값들은 다 기준치가 틀립니다. 그죠? 측정 척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값을 프리 y로 해줘야지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자, 요 k를 토픽수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레이블을 정리해 주시고요. 토픽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y 값은 null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밸류 값은 필요 없어서 랩스 s가 붙어야 되죠. 랩스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최종 결과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헬드 아웃하고 라이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좀 전에 해봤죠. 조금 전에. 그래서 헬드 아웃 값은 높은 거.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는 낮은 거, 레지듀얼은 낮은 게 10개인데 총 3개가 5개를 최종적으로 가장 베스트한 모델로 보기 때문에 이 5개를 베스트 모델로 우리가 삼아서 뒤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몇 개로 우리가 토픽을 나눴을 때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토픽 수를 찾는 방법을 지금까지 했던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 각각의 토픽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스트 토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토픽입니다. 자, 베스트 언더바 모델 이용을 하고요. 토픽 언더바 리절트 결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필터 처리를 해주시고 K 값이 우리가 5번이었죠. 그죠? 베스트 모델 이렇게 해주고요. 자, 토픽 리절트에서 필터 5번을 찾아오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풀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토픽 언더바 모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결과 값이 토픽 모델만 뽑아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요것만 뽑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점 1번만 하나 더 해야 되네. 점 요 안에 1번 이게 리스트 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점 가로가 2개가 들어갔죠. 가로가 2개 요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베스트 모델 값을 따로 뽑아줍니다. 요게 리스트 형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개일 때 묶여져 있고, 왜냐면 우리 토픽 리절트 값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만 갖고 오면 리스트 형태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풀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토픽
리절트를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 토픽 값을 우리 스톰을 이용해서 여기 K를 5개로 해가지고 요거를 돌려주면 됩니다. 요 상태로.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값을 골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토픽 모델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썸머리, 베스트, 모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여기서 분석해 갖고 오고 확인해 갖고 오면 토픽 모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토픽이 총 5개고요. 토픽 1은 중요한 단어들이 수업, 시험, 못하다, 실습, 좋겠다, 배우다, 좋았다. 요런 그런 단어들만 뭉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고요. 토픽 2는 감사하다, 뭐 온라인 뭐 이런 내용이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토픽 2는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문서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픽 3은 학생 좋았다, 도움, 피드백, 수업, 질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토픽 1은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00개의 문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1000개 문서 안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들을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수님들한테 감사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제별로 5개의 주제가, 즉 우리 제일 마지막에 강의 평가에 우리가 전체 학생들이 강의 평가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보면 5개의 주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결과만 갖고도 우리가 토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토픽 1의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보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토픽들이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단어들은 이거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픽 1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만 보는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자, 우리 베타 값을 하는 겁니다. 베타 값. 우리가 베타 값과 감마 값이 있다 그랬죠. 베타 값은 우리 토픽하고 단어와의 관계.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A라는 토픽에 몇 %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고 B라는 토픽에는 몇 %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베타 값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수업은 여기 토픽 1에도 있고 토픽 2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수업은 토픽 1과 토픽 2에 동시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몇 %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게 베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픽하고 문서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우리 감마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베타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토픽과 그 다음에 우리 단어와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우리 베타 값이라고 하고요. 자, 워드 베타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tidy 함수를 이용해서 베스트 우리 모델 요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 매트릭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베타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 언더바 베타 값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값들을 우리가 15,000개를 다 할 필요가 없죠. 이 중에서 우리는 베스트한 값들만 골라 갖고 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1은 우리 베타 값 우리 생성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워드 언더바 베타 값을 갖고 와서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우리 토픽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토픽으로 묶으면 총 우리 5개의 토픽으로 묶이겠죠. 토픽 1번부터 해서 5개의 토픽으로 묶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언더바 맥스를 이용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베타 값이 중심으로 해서 높은 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베타 값이 10개. 자, 그러면 베타 값 가장 높은 거를 토픽별로 10개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총 50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15,000개가 있는데 이 각각이 다 필요 없고요. 이 15,000개의 단어별로 베타 값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가장 베스트한 상위 10개 또는 20개 정도 합니다. 보통 10개에서 20개 내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는 한 10개 정도, 한 6개, 7개 정도가 보여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10개로 한번 뿌려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뮤테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픽 값은 우리 패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토픽 이렇게 하고요. 토픽 값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토픽 이래서 우리가 1, 1, 1 이렇게 붙는 건들 토픽하고 1 이렇게 우리가 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gg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자, x 값은 우리 베타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 리오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리오더 within 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ter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erm이죠. 단어, term, 그 다음에 베타 값, 그 다음에 토픽 값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값, 그 다음에 fill 해주고요. 색깔을 주겠습니다. 토픽별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언더가 columns, 컬을 이용해서 하고요. show.legend 값은 f로 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값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단어 빈도수 정리할 때 단어 빈도 그래프 그릴 때 이미 한번 해봤고 또 우리 스메틱 어널리시스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합의 단어 우리가 추출해낼 때도 우리가 해봤어요. 자, 뒤에 거랑 똑같습니다. 요 뒤에서 뭘 해주냐면 우리 패시트 언더바 랩 해주고요. 자, 물결 표시, 그 다음에 토픽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우리 free y로 해주시면 이렇게 토픽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요 물결 표시 언더바 토픽 대신에 우리 바 언더바 토픽 이렇게 해도 잘 씁니다. 바 s가 붙어서 토픽별로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물결 표시 토픽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도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스케일 언더바 x 값도 우리 컨티뉴어스 값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and 값을 조정해 주고요. 여기는 0값하고 0값 기준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 줄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이 전에하고 비교해 주면 여기서 요만큼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0값을. 그래서 x, y 축의 값을 00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약간 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묶어준 거고요. 플러스 스케일 언더바 y 값으로, 그 다음에 리오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값이 토픽 여기에 빠집니다. 그죠? 리오더 해주시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우리가 필요 없어서 여기 불편하기 때문에 랩스 해주고요. y 값을 널 값으로 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죠? 토픽 1, 2, 3, 4, 5 이렇게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토픽별로 값들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토픽별 상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3 해서 우리 토픽별 베타 값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베타 값을 갖다가 자,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 값을 갖다가 쓰고요. 자, 이 값을 와이드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피벗 언더바 와이드 형태입니다. names 언더바 from 값은 우리 토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values 언더바 우리 from은 베타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토픽별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가 총 우리가 33개네요. 그죠? n이 33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토픽 수업은 보시니까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에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다만 값이 제일 높은 게 여기 보니까 토픽 2의 값이 그래도 제일 높게 나왔네요. 그죠? 토픽 1은 이런 값들이 들어와 있고, 토픽 2는 요 값하고 주로 요 값 위주로 들어와 있네요. 그죠? 토픽 3는 요 값 위주로, 토픽 4, 토픽 5. 이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플롯에서 보면 각각의 우리가 그 단어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보시면, 즉 단어를 이렇게 쭉 찍어보고 토픽별로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단어, 특징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값들, 물론 위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죠? 자, 베스트 모델 썸머리 값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요 값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토픽을 볼 때 요 값을 기본으로 해서 요 값도 우리가 보고, 플롯으로 찍어 봤을 때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베타 값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서 특정 토픽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니크한 단어들. 물론 수업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시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토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값들이 보다는 여기 특별하게 요 토픽에만 구성이 되어 있는 요 값들을 보시면서 토픽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 생성하고 그래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토픽별 베타까지 비교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토픽하고 문서와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감마입니다. 감마는 우리 토픽과
문서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서가 쭉 있는데 1번 문서는 어떤 토픽에 가장 관련도가 높은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감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감마를 우리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워드 언더바 이번에는 감마입니다. 감마로 해주시고 우리 타이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타이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카피해서 쓰고요. 베타가 아니고 감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도큐멘트 이름을 갖고 와 볼게요. 도큐멘트 네임스 해주고요. 여기를 로 네임즈 해주시고 여기에 워드 언더바 dfm 이걸 이용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워드 언더바 감마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토픽하고 감마만 출력해 주는데 토픽하고 감마만 출력해 주면 우리 도큐멘트가 1번 문서가 어떤 토픽에 관련도가 높은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1201번 문서, 우리가 약 900개의 문서가 있겠죠. 그 900개 문서는 토픽 1에는 0.844만큼의 그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니까 이건 토픽 1번에 더 맞겠죠.